71살 버스 기사 이만수는 30년 전 가족을 버렸습니다. 술과 빚에 쪼들려 아내와 딸을 떠나보낸 그날 이후 그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만수를 구해준 사람은 매일 타던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교복에 쓰인 이름 윤지훈. 그 성씨는 30년 전 헤어진 딸의 성과 같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내 손자일까? 이만수가 학교 앞에서 지훈이를 기다리던 날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30년 전 자신과 이혼한 아내 은희였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우리 딸 민정이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버린 그 민정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만수는 더 큰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71살 이만수는 서울 외곽 신도시를 오가는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차고지에 나와 낡은 버스 시동을 거는 것이 그의 일상이죠. 세월에 닳고 굳은 손으로 핸들을 잡으면 어느새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언제나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는 후회의 무게. 이만수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버스 안룸미러 옆에는 낡아서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만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막 걷기 시작한 어린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죠. 이만수는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그 사진을 바라보곤 합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은희야, 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30년 전 일입니다. 이만수는 사업을 한다며 무리하게 빚을 얻었고 실패했습니다. 그 절망을 술로 달래기 시작하면서 집안은 점점 무너져 내렸죠. 아내는 견디다 못해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던 그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돌아서는 아내의 차가운 눈빛, 엄마 손을 잡고 고개를 돌리지 않던 딸의 뒷모습. 이만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을 뿐이죠. 그 뒤로 이만수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버스 운전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찾아볼 생각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이만수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버스 안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죠. 이만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요금을 내고 내릴 정류장에서 내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외로움이 몸에 배어버린 이만수에게는 그마저도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타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15살 남학생 지훈이죠. 지훈이는 다른 승객들과 달리 이만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에 이만수는 어색하지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래, 학교 가니? 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지훈이는 뒷자리에 앉아서도 가끔 이만수를 살핍니다. 오늘따라 기사 아저씨가 피곤해 보이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하죠. 아저씨,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에이, 괜찮아. 어르신들 태우려면 이만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만수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요즘 들어 숨이 자주 찹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릴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혼자 사는 몸에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지훈이는 이만수에게 작은 위로였습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이 이만수의 하루에 온기를 더해주었죠. 이만수는 가끔 지훈이를 보면 잃어버린 딸 생각이 납니다. 지금쯤 딸도 결혼을 했을까, 손주는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후회로 이어지고 이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달립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내려주고 다시 태우는 반복. 그 속에서 이만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만수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버스 유리창마다 성에가 하얗게 서려 있었죠. 이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차고지에 나와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핸들을 잡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첫 차 시간, 버스 안은 출근길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추위에 몸을 움츠린 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지훈이도 어김없이 탑승했습니다. 오늘도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학교 잘 다녀와. 이만수는 짧게 대답하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평소보다 더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 노선만 끝내면 쉴 수 있어. 이만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신호등 불빛이 번져 보였고 도로 위의 차선이 흔들렸습니다. 아, 안 되는데. 이만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비틀리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려 했지만 핸들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신호를 지나쳐 도로 중앙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들이 급하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만수의 의식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지훈이는 가방을 내던지고 운전석으로 달려왔습니다. 쓰러져가는 이만수를 뒤로 밀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15살 학생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핸들이었지만 지훈이는 온 힘을 다해 핸들을 돌렸습니다. 버스는 간신히 갓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브레이크 밟아야 해.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는 발을 뻗어 브레이크 페달을 찾았습니다. 신발 끝으로 간신히 페달을 밟자 버스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마을버스 기사분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훈이는 운전석에 축 늘어진 이만수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학교 보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심폐소생술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을 모아
이만수의 가슴 한가운데를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손바닥에 전해지는 이만수의 갈비뼈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아저씨, 버티세요. 제발 눈 떠요. 그때 이만수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지훈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살리려는 그 모습. 이만수는 지훈이의 교복 가슴팍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지훈? 그 순간 이만수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의 성이 윤 씨였다는 것. 아내와 이혼하면서 딸은 엄마 성을 따라 윤은이가 되었다는 것. 설마 이 아이가? 하지만 그 생각을 마저 끝낼 새도 없이 이만수의 의식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저씨, 제발.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이만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훈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른 승객 한 명이 지훈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학생, 덕분에 다 살았어. 고맙네. 하지만 지훈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구급차가 떠나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만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만수는 다시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일찍 나가서 은희가 오기 전에 지훈이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도 그걸 예상했는지 지훈이보다 먼저 학교 앞에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정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은희는 이만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방을 꽉 움켜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은희, 나 좀 보자. 제발. 볼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어요. 은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도망쳐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훈이, 그 아이가 우리 손자 맞지? 은희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은희, 나도 알 권리가 있어. 내 핏줄이잖아. 핏줄? 당신이 그걸 말할 자격이 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은희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은 우리를 버렸어요. 술에 취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빚쟁이들이 문 앞에 와서 난동을 부려도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나는 어린 딸을 안고 겨울 추위에 떨며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요? 이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변명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딸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일하면서 간신히 밥 먹여 살렸어요. 민정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가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겨울에 난방도 못 틀고 이불 속에서 딸이랑 부둥켜 안고 떨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민정이라는 이름에 이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3살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그 아이, 자신의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걷던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정이, 우리 딸 이름. 이제 와서 딸 운운하지 마세요. 민정이는 이미 당신 없이 다 컸어요. 당신 같은 아버지 없어도 잘 자랐어요. 이만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는 지금 어디 있어? 보고 싶어. 한 번만. 당신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한테는 자격이 없어요. 그때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지훈이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와 이만수가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도 여기 왜? 은희는 재빨리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가자. 잠깐만요, 할머니. 저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신 분이잖아요. 인사라도 드려야죠. 지훈아, 나중에. 오늘은 안 돼.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목소리, 떨리는 손,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내밀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은희. 지훈이한테만이라도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아이는 말하지 마.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학교 앞 거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내 손자예요. 우리 딸 민정이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버린 그 민정이 말이에요. 이만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정이가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 손자가 있었다는 것. 이만수는 그 모든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분이 외할아버지세요? 아니야, 지훈아. 저 사람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일 뿐이야. 은희는 지훈이의 손을 꽉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뒤를 돌아보며 이만수를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거부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이만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정아, 넌 살아있었구나. 손자까지 있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만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왜 진작 찾지 않았을까?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만수는 지훈이와 은희를 다시 만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학교 앞에 가도 은희는 지훈이를 데리고 다른 길로 빠져나갔고 이만수가 따라가려 하면 택시를 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민정이 생각에 뒤척였습니다. 딸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만수는 병원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은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종합병원 안내 데스크 앞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만수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복도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서류를 보던 은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듯 바닥에 앉아버렸습니다. 이만수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은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잠깐 정신이 없어서요. 따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죠? 신부전증 말기는 정말 힘드신데. 이만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부전증 말기, 민정이가?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는 올라가 계시지만 순번이 너무 밀려 있어서요.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은 안 계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군대에 있어서. 그리고 혈액형도 안 맞고. 어머님은요? 제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은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만수는 벽 뒤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정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이제 와서 찾으려 했던 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은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만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은희, 방금 다 들었어. 민정이가 듣지 말았어야 할 걸 들었네요. 이제 만족했어요? 당신이 버린 딸이 죽어간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은희의 목소리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끼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 검사만 해보자. 내가 적합할 수도 있잖아. 됐어요. 당신 같은 사람의 신장은 필요 없어요. 은희는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이만수가 부축하려 하자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민정이가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빠가 없다고 놀림받고 혼자 우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고요.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은희는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정이는 이제 제 딸이에요. 당신 딸이 아니에요. 당신은 30년 전에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은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만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이만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장 기증 적합성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가족관계와 혈액형을 물었고 이만수는 모두 대답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받으러 오세요. 적합하신지 확인해 봐야죠. 이만수는 다음 날 새벽부터 병원에 갔습니다. 피를 뽑고 소변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이만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매일 병원에 전화를 걸어 결과가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님, 완벽하게 적합하십니다. 거의 보기 드문 경우에요. 이만수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희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수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정이가 입원해 있는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복도 끝 병실 앞에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 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만수도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여인 얼굴, 창백한 피부. 하지만 그 얼굴은 이만수가 기억하는 어린 민정이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민정이구나. 이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버린 그 아이예요. 이만수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통통했던 볼은 사라지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 나는 적합해. 민정이한테 신장을 기증할 수 있어. 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이만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신장은 필요 없어요. 은희, 제발. 내 자존심 같은 건 다 버릴게. 무릎 꿇을게. 빌게. 그러니까 민정이만 살려주자. 왜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해요?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은희는 입을 다물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만수가 따라갔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자격 없다는 거. 하지만 민정이는 죄가 없잖아.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제발 기회를 줘. 기회를 주라고요? 당신은 30년 동안 우리를 찾지도 않았잖아요. 찾을 수 없었어. 용기가 없었어.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이만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은희도 당황해서 이만수를 말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제발. 은희야. 마지막으로 아버지 노릇 한 번만 하게 해줘. 부탁이야.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병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있던 이만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저분이 왜? 은희는 재빨리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보러 가자. 지훈이는 병실로 들어가며 계속 이만수를 돌아봤습니다. 이만수도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이만수는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딸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식 성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를 설득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만수는 병원 앞에서 은희를 기다렸습니다. 은희가 병실에서 나오자 다가갔습니다. 은희, 의사 선생님 만났어. 내 신장으로 민정이를 살릴 수 있대.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당신 신장 안 받아요. 왜?
딸이 죽어가는데 왜? 당신한테 받으면 민정이가 평생 짐을 지고 살아요. 당신한테 목숨을 받았다는 그 짐을 말이에요.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은희, 제발 정신 차려. 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만수는 은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화내는 건 좋아. 평생 욕해도 좋아. 하지만 민정이만은 살려야지.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은희는 팔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이만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칠 후 이만수는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이는 이만수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저씨, 지훈아, 너 엄마 상태 알지? 지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신장 이식을 빨리 받아야 한대요. 내 외할아버지야. 그리고 내 엄마한테 신장을 기증할 수 있어. 지훈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을 벌린 채 이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외할아버지세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족을 떠났어.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알아. 지훈이는 이만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안기듯 이만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살리고 싶다. 내 외할머니가 허락만 해준다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설득할게요.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이만수는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안아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가 외할아버지 맞죠?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살리려면 외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지훈아, 넌 몰라.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나쁜 짓을 했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중요한 거잖아요. 은희는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이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술 하세요. 민정이를 살려주세요. 이만수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받은 용서였습니다. 아니,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딸을 살리기 위한 은희의 결단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민정이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괜찮았습니다. 민정이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만수는 그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들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전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는 이만수의 나이가 많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신장 하나로 살아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요. 괜찮습니다. 딸만 살릴 수 있다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이만수는 병실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민정이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수술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민정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와
이만수 옆에 섰습니다. 이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은희, 잠 안 왔어요? 응, 내일 생각하니까. 은희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한 일도 지워지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민정이를 살려주신다면 그것만큼은 고맙게 생각할게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은희야,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민정이는 나를 알아? 아니요.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것만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럼 계속 모르는 게 나을까? 은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민정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이만수와 민정이는 각각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은희와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만수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외할아버지,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고맙다, 지훈아. 은희는 멀찍이 서서 이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감사, 원망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만수는 은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이 잘 부탁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은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진 것을 이만수는 보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이만수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만수는 수술대 위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밝은 조명, 그리고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마취가 시작됩니다. 편안하게 숨 쉬세요. 이만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 불빛 너머로 민정이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살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지킬게. 미안하다.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이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은희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지훈이도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을 거예요. 외할아버지도요. 그래, 그래야지.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은희와 지훈이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복도를 오가며 불안해했습니다. 5시간이 지나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살았어요. 외할아버지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정아, 내 아버지가 널 지켰구나. 은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도끼가 없었습니다. 단지 안도와 감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이만수의 신장은 민정이에게 이식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끊어졌던 부녀의 인연이 신장 하나로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1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었고
이식된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이만수는 옆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신장 하나를 떼어낸 몸은 예상보다 회복이 더뎠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복도 너머 민정이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정이가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복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만수는 병실 문을 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정이는 이만수를 보고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분이 환자분께 신장을 기증해 주신 분이에요. 민정이는 조용히 이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만수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정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만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정이는 아직 자신이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희가 이만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놀라서 일어나려다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은희, 왜 왔어? 당신이 민정이를 살렸으니까요. 인사는 해야죠. 은희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이한테 말할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이만수는 깜짝 놀라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겠어? 민정이가 상처받을 수도.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목숨을 살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죠. 언제? 민정이가 좀 더 회복되면요. 그때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정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민정이 병실에서 이만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민정이는 침대에 앉아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장을 기증해준 그분, 옆 병실에 계신 분 말이야. 그분이 내 아버지야. 민정이는 입을 벌린 채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를 떠났던 사람이야. 엄마도 미워했어. 오랫동안 용서할 수 없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너를 살렸어. 자기 신장을 떼어내서 내게 줬어.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살린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간다는 걸 알고 나타났어. 제발 도와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어. 민정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희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이는 이만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만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민정이를 보고 놀라 일어났습니다. 민정아, 아버지. 민정이가 그렇게 부르자 이만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는 천천히 다가와 이만수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이는 이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으니까. 이만수는 민정이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안지 못했던 딸을 드디어 안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민정이와 이만수는 나란히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은희와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달려와 이만수를 부축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조심하세요. 고맙다 지훈아.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희가 준비한 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네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만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은희, 민정이, 지훈이,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아버지.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버스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을 살렸고 그것이 가족과의 재회로 이어졌습니다. 민정아, 다시 아버지로 불러줘서 고맙다. 이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함께할 시간이 많아요, 아버지. 은희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외할아버지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따뜻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이만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